여러분은 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생명그룹 초대 회장이자 교보문고 설립자이신 신용호 선생님이 남기신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모이고 책이 만드는 사람이 찾아오는 라디오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작은 도서관 관장 정관장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라디오 작은 도서관은 우리 지역 작은 도서관 소식을 전해드리는 작은 도서관 뉴스와 매회 게스트를 모시고 그들의 작품과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작은 도서관 초대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진해마을 라디오 출연을 위해 이곳 진해역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자, 그럼 라디오 더 작은 도서관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앞에는 멀리 서울에서 이곳 진해마을 라디오까지 달려와 주신 변리사이자 작가이신 엄정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정환 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리사님. 자, 제가 초대 손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엄정환 작가님의 본업은 변리사시고요. 네. 예, 관련 분야 저서를 공조 포함해서 3권을 출판하시기도 하셨고 이번에 신간으로 기술창업 36개라는 책을 단독 집필하고 출판도 하셨습니다. 네. 자, 엄정환 작가님 출연 전에 엄정환 작가님 이력을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서 살펴봤는데 아주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변리사라는 용어, 기술창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형,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네. 특허사무소, 네. 특허법인, 네. 기업진단, BM 개발 등등 이런 용어들 사실 청취자들 아주 낯설어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가장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변리사라는 직업, 네. 변리사라는 업이 갖는 특징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정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 아이디어,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우리가 쓴 어떤 글들 또는 뭐 미술, 뭐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뭐 이런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진데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목적, 특허를 포함한 네. 다양한 네. 디자인권, 상표권. 네. 등록까지. 결국에는 네.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앞선 그런 기술력이나 더 앞선 그런 디자인 그리고 뭐 저작물, 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지식재산권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국가 경제의 그런 활성을 위해서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IP,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IP를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징어 게임이 정말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필요한 네. 어쨌든 업무 분야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더 의문이 생기는 거는 변리사는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요. 근데 네. 여기 보면 또 엑셀러레이터, 네. 형 특허사무소라는 특허법인 BLT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데 네. 네. 발음도 어렵고 네. 쉽지 않은 용어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동차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가속을 시켜주는. 오케이. 근데 산업, 어허.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음.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켜주는 거를 그런 이제 사업체나 아니면은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개인도 엑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을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특허법인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약 한 1,600개 정도 되는 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오, 그냥 단순히 뭐 특허나 상표 출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 더 널리 알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괜찮은 회사면은 뭐 이렇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엔젤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형 특허 법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 아닌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기업의 엑셀을 밟아주듯이 네. 그럼 잘 나가듯이 자동차가 네. 전진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네. 좀 특화된 네. 혹시나 이게 변리사 업계에 뭐 틈새 시장 같은 걸 노리신 겁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네. 원래 이제 변리사는 발명가에서 기업가가 되는 그 과정의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어떤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발명가랑 같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소개시켜 주거나 마케팅 쪽을 소개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변리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변리사들 중에서는 이제 그 특허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서 해외 기업을 대리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는 그런 특허법인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는 2013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저희 나이 또래에 이제 뭐 선배님, 후배님, 친구분들 이제 창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상표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재밌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트업들이랑 많이 어울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을 가속시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네. 아니면 약간의 뭐 초기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재밌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장기간의 강의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아무래도 네.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엑셀을 밟아준다는 의미. 혹시나 그렇게 엑셀을 잘 밟아서 네.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좀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거나. 일단은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아마 2017년, 18년에 걸쳐서 라돈 침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죠. 그래서 침대 막 버리고 그랬어. 네. 버리고. 그래서 이제 네. 침대에서 그러니까 모든 침대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제품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코팅을 했는데 좋은 의도로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라돈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라돈이라는 게 방사선을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인 방사능 거죠. 물질이고 네. 그게 우리 몸에 상당히 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 회사가 이제 라돈 센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제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그런 제품이 없었어 가지고 감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그걸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 회자가 되면서 라돈 침대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작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이제 기술 네. 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회사의 마케팅 이사로 좀 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는 지금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사를 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네. 100대 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와. 네. 대단한데요. 네. 상품명이 혹시나 네. 라돈 아이라고 라돈 아이. 라돈을 본다 해서 라돈 아이라고 하는 그 상품명이고요. 그리고 멋집니다. 회사 이름은 FT랩이라고 하는 FT랩. 네. 대단하신데요. 네. 이제 투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거는 방송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 이렇게 예, 듣기만 해도 멋진 직업 같은데 네네. 변리사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작가님의 어쨌든 변리사로서의 직업 만족도 네. 뭐 한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9.8점 정도 됩니다. 네. 우와. 네. 9.8점. 네. 야, 이런 만족도는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만족도라 사실 네. 제가 멘트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멘트를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만족하시는 뭐 아주 주된 이유나 네. 특징 뭐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언론에는 뭐 변리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이 벌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네네. 저희가 만나게 되는 네. 그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나 이런 굉장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의욕이 있으신 네.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네. 그분들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네네. 투자자를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많지 않고 예, 그다음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네. 네, 뭐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제가 너무 멋지다는 말을 남발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설명 네. 듣다 보니까 네.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런 긍정적인 분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표현이 일상으로 있는 환경하고는 네, 네.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상을 해봐도 네. 만족도 9.8점 대단하시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변리사로서의 고충 같은 건 없으세요? 그나마 그래도 변리사로서의 0.2점 모자란 부분. 변리사로서의 네. 고충이요. 네. 변리사로서의 고충은 이제 일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힘들어지는 밤샘. 거는 뭐 그건 네.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에 따라서 네.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허 분쟁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메인 무대가 오케이. 이제 좀 미국이 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그 발명가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좀 더 이제 제가 하는 일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예, 그런 이제 한국에서의 특허권자, 뭐 상표권자들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네.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애플하고 삼성의 네. 그 특허권 전쟁은 뭐 네. 뉴스에도 워낙 언급이 된 상황이라 맞습니다. 네, 미국 쪽이 아무래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네.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가 언젠가는 역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국가적으로 전략을 잘 짜면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네. 긍정적이고 네. 미래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요번에 또 이 변리사로서의 10년 이상 네. 또 그 변리사 특허법인도 운영하시면서 네. 그런 노하우를 담은 새 책 신간을 또 출간하셨다고 하는데 네. 새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뭐. 네, 8월 16일 출간이 됐고요. 네네. 기술 창업 36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이렇게 이제 어떤 팁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블로그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런 네. 그 출판 플랫폼, 전자책 플랫폼에서 그 뭐 3프로 TV 이진우 기자님이 네네. 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수상. 네, 그래서 심사위원을 하셨군요, 이진우 기자가. 네네, 좋은 평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채택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게 책 서문 저도 이제 초대를 해놓고 네.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서문에 보면 아닙니다. 네. 저 나름 그래도 DJ라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 첫 창업 하신 거가 네. 20살에 하셨고 네. 이후로 9번의 창업 네. 그리고 투자도 50회 이상 네. 실시를 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네. 정말이신가요? 네, 뭐 횟수로는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9번의 창업 모두 다 이제 동업 형태로 해서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하다가 뭔가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하다가 접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가 이제 뭐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잘 이제 끝맺음을 해가지고 뭐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같이 뭔가를 같이 하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케이스도 뭐 이제 몇 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온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제 개인 돈으로 막 다 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뭐 투자는 그렇다 치고 창업이라는 거가 사실은 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여러 번 창업하시고 이게 비결이 있을까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창업도 도전하실 수 있고 네. 또는 그 도전하시는 횟수의 시도하는 횟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뭔가 비결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가, 예. 어떤 문제 인식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제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문제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결국에는 사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첫 창업을 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저도 책의 내용 중에 문제인식과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을 네. 남겨주셨죠. 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이기도 하고 네. 저도 제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네. 뭔가 문제 해결은 엄청나게 찾고 있지만 네. 내가 제대로 문제인식을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 네. 계기가 됐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네. 들어보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거나 네. 아니면 기계 장치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이오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응축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나는 이걸 잘해. 네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네. 점점 이제 좀 이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그 능력이 어떤 사회적 문제, 어떤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 문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좀 적어놨습니다. 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엄정한 작가님과 하는 일부 인터뷰는 일단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저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부 엄정한 작가님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 다양한 말씀들 해주셨고, 그 변리사라는 기본 직업에 대한 얘기부터 실제 창업에서 겪으셨던 과정 속에서 중요점, 문제인식, 문제 해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두루 갖췄을 때 창업이라는 것, 그것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네네. 팀으로 하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어떤 대표이사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팀을 구성할 능력을 투자자들은 많이 보는 거죠. 중요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이어서 드릴 질문이 사실 저희 창원 지역, 특히 진해 지역에서도 창업 육성, 청년들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육성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예비 창업자들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솔직하게 한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원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준비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한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오케이. 네, 그 팀을 구성할 수 있는가,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네. 그다음에 믿었던 사람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솔루션 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네. 그것이 이제 돈이 되는가. 오케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자생할 수 있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들과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이 로컬만의 문제점,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로컬만의 문화, 그리고 그렇죠. 이곳에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그러면은 좋은 아이템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강원도의 양양에도 거기 이제 서핑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양양에 가는데, 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투자한 서플로라고 하는 서핑 수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양양에서 이제 서핑 붐을 타고 네.
이제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코롱에서 후속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투자하고 싶어서 이제 줄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서핑 수트를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사실.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한 회사였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박용희 대표님이랑은 사실은 수익률이나 이제 뭐 돈을 벌려고 뭐 당연히 돈을 잃는 것보다는 버는 게 좋죠. 근데 네. 박용희 대표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서플로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일단은 동해에 놀러 갔을 때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잘해주겠지 뭐 이런 그래서 박용희 대표님이 또 많은 사람도 소개시켜 주시고 동해 쪽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역과 스포츠 또는 네네. 지역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그 과정들을 저는 이렇게 잘 되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네. 진해에서도 충분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변리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도 엑셀을 네. 좀 밟아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네. 굴뚝같이 드는데 네. 가능하신가요? 일단은 네. 진해마을 라디오의 경우에는 네. 제가 제 책의 제 서두에 네네. 제 어떻게 썼냐면 기술 창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창업이 서비스 있고 그 다음에 음. 문화 창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창업은 이게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데 이제 뭐 솔루션을 납품을 하는 것들, 뭐 아니면 뭐 도로공사에 솔루션을 납품하거나, 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약간 뭐 그런 쪽에 참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네네. 네, 그런 접근이고 서비스 창업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오케이. 아니면은 이해갑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네. 뭐 세탁 특공대라든가 네, 뭐 네. 아니면 뭐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를 이제 혁신하는 그런 것들이 서비스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문화 창업입니다. 그래서 문화 창업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우영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만의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 콘텐츠 기획력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그런 굉장히 빠른 IT 인프라가 결합이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제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 창업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아티스트와 그 다음에 컨텐츠와 네. 팬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진해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컨텐츠도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제 팬 관리만 잘 하시면 그러면은 거의 진해를 굉장히 힙하게 네.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스튜디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팬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게까지 되면 네네. 그러면은 문화 창업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도 네네. 팬들이 알아서 막 그 네. 다스베이더 옷도 네. 입고 뭐 광선검을 막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컨텐츠 세팅을 하고 네. 이것을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팬들한테 이걸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러면은 팬들이 점점 더 충성도가 높아지고 네. 그 박중훈의 그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팬들과 어우러지면서 그게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뭔가 모델 케이스로 설정하고 있는 네. 라디오스타이기도 합니다. 네.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희망적이고 진짜 쪽집게 가해같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뭐 라디오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변리사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병행해서 작가로서의 삶도 살아오셨잖아요. 물론 네.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글쓰기 위주셨고 네. 그럼에도 이 작가로서의 책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셨더라고요. 10번째 개에 나오는 네. 리더의 글쓰기란 대목 아주 저는 인상 깊게 읽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주요 신문, 뭐 경향신문이죠. 네. 거기 칼럼니스트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혹시나 이제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글쓰기 잘하고 싶은 청취자나 네. 이런 분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변리사님만의 노하우, 네. 작가님의 그런 네. 필살기 이런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나 뭐 이런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다들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사실 글만큼 검색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영상이나 이런 거는 검색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글이 주는 그런 임팩트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퇴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알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컨텐츠를 알리는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될 거고요. 네.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노하우를 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바쁘고 막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뭐가 급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유, 그러니까 네. 질문을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당장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네. 그 질문을 핸드폰에다가 메모 기록. 미리 알림 앱이라든가 예. 이런 데다가 저는 이제 소재를 항상 이제 써놓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알람이 뜨게 하거나 다다음 주에 알람이 뜨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이제 자극을 시키면서 꿀팁인데요, 정말. 네, 그 미리 알림 앱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자각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집필을 하거나 네. 뭐 너무 엄청나고 막 엄청 막 두꺼운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냥 블로그에 쭉쭉 쓰고 그다음에 좀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좀 나중에 수정하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면 네. 뭐 충분히 좋은 책들이 왜냐하면 각자의 이야기들은 각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볍게 스텝을 밟듯이 네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시작하라. 네. 생각할 네. 여유를 그래서 갖고. 바로 퍼블리시. 근데 이게 사람 성격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뭔가 외부에서 뭔가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네. 내가 뭐 잘못 알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트 누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창업가로서 또 변리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작가로서의 노하우까지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꼼꼼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에서 잠깐 언급하시기를 사실 진해에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네. 진해가 이제 산업 기반이 전무한 지역이다 보니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진해만의 독창적인 어떤 것 아까 네. 양양 예를 들어주시면서 네네네.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해가 그런 진해만의 독창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네.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
네. 거기 이거 더해서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두 번째 질문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부정적인 생각, 아, 부정적인 평가, 네. 부정적인 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글들은 결국에는 네.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네. 그래서 경쟁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네. 경쟁사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치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굳이 뭐 경쟁사나 잘하고 있는 데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네. 오히려 좋게 얘기를 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뛰어넘는 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들과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글 네. 이런 것들은 자기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아, 제가 명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도 계속 그러려고. 어,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해에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그 이제 오전에 네. 이제 그 북콘서트가 네, 있었는데 하셨죠. 예, 그때도 이제 너무 이야기가 재밌게 됐었는데 저는 진해에 산업 기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다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중견기업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해군 기지가 여러 군데가 있고 네네. 그 해군 기지를 둘러싼 도시에 뭐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면서 이제 확장하지 못하는 도시가 있고 네네. 그 해군 기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공군 기지나 뭐 하여튼 그런 그 군사적인 시설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는 네. 네,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해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와본 거고 제가 네. 이제 그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요트 수업 요트 네. 수업하러. 요트 수업 받으러 한번 왔었고 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저는 진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성 네. 이것을 먼저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는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뛰어난 진해만의 그런 그 컨텐츠를 저는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해를 사람들이 이제 군항제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벚꽃 축제는 결국에는 한 1년에 10일 정도 그렇죠. 예.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진해 스스로 이 벚꽃을 뛰어넘는 어떤 테마를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군사 시설, 그러니까 해군 기지를 예. 기반으로 해서 확장에 성공한 그런 도시를 연구해서 그런 글로벌 스케일의 그런 뭐 외국인들도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야만 하는 이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해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기술 창업 36개 작가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 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질문에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출연 어떠신가요? 한번 소감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1주년이 넘었다는 거는 기본적인 그 검증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진해마을 라디오만의 그런 독보적인 컨텐츠 많이 확보하셔서 이 지금 전국의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다들 힘들어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를 발굴해내고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 굉장히 좋은 시도이신 것 같고 네. 예, 전국구로 발돋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리사 엄정한 작가였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작은 도서관은 운영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프닝에서 책에 관한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오늘 엄정한 작가와 함께한 시간, 클로징에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엄정한 작가는 20살 첫 창업 이후 몸소 겪어온 20여 년 동안의 기업 창업과 관련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오롯이 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받아 이제 책을 통해 사람이 만들어질 차례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취자들에게, 특히나 도전하는 우리 진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람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작은 도서관의 정관장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